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라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3강으로서 명사와 관사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셀 수 있는 명사 먼저 같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를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가 한국어와 다른 아주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에서는 하나일 때와 여러 개일 때를 좀 구분해서 쓴다예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하나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써줘야 돼요. 여기서 어나 언은 일반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러면 언을 언제 쓰죠 할 때 모음 앞에는 어 대신에 언을 쓰는 경향이 있다예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a car 하게 되면 내가 차 한 대가 있다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 차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차가 한 대가 있어. 우리나라 말은 굳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매 모든 명사에 구분해서 쓰는 언어는 아니에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하나일 때는 반드시 앞에 관사 어나 언을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모음 앞에는 어 대신에 언을 쓴다고 얘기했죠. 영어의 모음이 뭐가 있을까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있죠. 그래서 I have an apple. 사과가 하나 있어 할 때는 an apple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I의 이, 오, 우 중에서 U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U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크게 라는 발음과 U라는 발음이 있는데요. 라고 발음 날 때만 모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mbrella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나죠. 그래서 I need an umbrella 이렇게 해야 되고 university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U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 U 발음이 나죠. 그래서 U는 자음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there is a university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때 어나 언을 써주고 그리고 둘 이상인 여러 개일 때는 복수 표시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복수 표시를 할까요? 그쵸? 뒤에 s나 es를 붙인다예요. 그리고 괄호치고 뭐라고 써놨을까요? 규칙 변화.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그쵸? 3인칭 단수 현재형 변화할 때 동사 뒤에 s나 es를 규칙 변화로 붙였었죠. 그거랑 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는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books, cats, keys, cars, apple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보자면 똑같이 명사 뒤에 s가 붙었지만 발음이 어느 경우에는 스 발음이 나고 어느 경우에는 즈 발음이 나죠. 이거 동사 3인칭 변화 설명할 때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성음 다음에 s가 붙게 되면은 books, 스 발음이 나고 keys, 유성음 다음에 s가 붙게 되면 z 발음이 난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s가 아닌 es를 붙이는 경우는 뭐가 있나 볼게요. 동사가 아니고 명사 끝이 o가 끝나거나 또는 s, x, ch, sh로 끝나는 명사일 경우에는 복수 형태를 어떻게 써준다? 뒤에다 es를 붙여준다예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potato, potatoes, bus, buses, box, boxes, bench, benches, dish, dishes.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영어는 예외와의 전쟁이죠. 자, o로 끝나지만 photo, piano, radio, zoo 같은 경우에는 o로 끝나는 명사지만 es를 붙이지 않고 뭐를 붙여요? s로 붙여주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일 경우 복수 형태 어떻게 만들어준다?
y를 빼고 ies를 붙여준다예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baby, baby에서 y를 없애고 ies를 붙여줬어요. babies. 어떤 어법책에서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ity 하게 되면은 cities, lady, ladies에서 장 플러스 y에서 y가 없어지고 ies 형태로 복수 형태를 써주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f나 fe로 끝날 경우에는 얘를 빼고 ves를 써준다예요. 또는 어떤 어법책은 f나 fe를 v로 바꾸고 es를 써준다. 같은 말이죠. 자, knife, fe를 빼고 knive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leaf, 복수 형태가 f를 빼고 leave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olf, f를 빼고 wolves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를 써주는 거죠. 품사는 사실 암기가 전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roof에서 F를 빼고 VS가 아니라 그냥 roof는 S를 써줘서 roofs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를 써줍니다. 그래서 예외에 있는 photos, pianos, radios, juice, roofs도 동시에 외워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의 불규칙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항상 규칙과 불규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규칙의 원칙을 잘 외우고 불규칙은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불규칙으로 변화하는 명사들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n, man, woman, women, foot, fit, tooth, teeth, goose, geese. 자, 이거는 남자 한 명일 때, 여러 명일 때, 여자 한 명일 때, 여자 여러 명일 때죠. 그 다음에 이 라인 비슷하게 변형이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라인에 뒀어요. 자, OO가 2로 바뀌는 형태죠. 발, 치아, 거위. 우리가 겨울에 구스털 입는다고 얘기하죠. 이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혀 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mouse, mice, G를 얘기하죠. child, children, 아이들. 그 다음에 ox, oxen, 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라인은 단복수가 같은 형태예요. fish, fish, fishes 아닌 거 꼭 기억하세요. sheep, sheep, 양이죠. deer, deer, 사슴. 요 정도만 일단 꼭 암기해 두는 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배웠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확장 표현을 좀 같이 공부해 보자면 there is 구문이 있어요. there is 구문은 묶어서 있다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there는 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끔 고양이 소리 들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얘가 묶어서 그냥 있다예요. 그럼 어느 경우에 is를 쓰고 어느 경우에 are를 쓰냐? 그 다음에 오는 명사가 단수 명사면은 is를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는 복수 명사가 오게 되면은 are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있다? 뭐뭐들이 있다인 거죠. 예문을 보면은 There is an apple in the basket. 자, there is 있다. 뭐가? 사과 하나가. 어디에? 바구니에. So there is 구문은 일반적으로 there is 그리고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구문의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apples in the basket 하면은 자, 사과들이 있다죠. basket 안에. 자, 차이점은 뭐예요? an apple이냐 apples냐의 차이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숫자를 세지 않는다예요. 셀 수 없어서 못 세거나 숫자로 세지 않고 단위나 담는 용기로 측정을 할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해 줍니다. 셀 수 없는 명사의 살짝 특징을 언급하자면은
셀 수 없는 명사다 보니까 하나니 여러 개니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단수형으로 쓰되 하나를 나타내는 어나 언이라든지 여러 개를 표시하는 복수 형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는 항상 단수 형태로 쓰고 앞에 관사, 어나 언 또는 복수 형태를 쓰지 않는 애들인 거죠.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크게 물질명사와 추상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명사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가 없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요. 사랑, 희망, 행복, 건강, 평화, 미,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는 물질명사에는 뭐가 있냐? 액체거나 기체, 숫자로 셀 수 없겠죠. 또는 일정한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고체, 그리고 그 외에 단위로 세는 애들이 있다 해요. 예문을 보면은 water, air. 자, 액체, 기체겠죠, 그렇죠? cheese, bread. 모양이 다양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sugar, salt, rice, sand, money. 이런 애들은 보통 단위로 세죠. 엄마가 예를 들면 마켓에서 소금 500g을 살까 1kg를 살까 단위를 고민을 하지 소금 알이 100개 들어간 걸 살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소금 알갱이가 되게 아주 짜잘한 것부터 굵은 것도 있고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형태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5,000원짜리 10장과 50,000원짜리 10장의 가치가 다르죠. 단위로 세는 애예요. 근데 여기서 또 동전은 예외여서 일단 지폐만 생각합시다. 예문을 볼게요. There is a lot of bread on the plate이에요. 자, there is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죠. 있다. 많은 빵이 있다인데 접시 위에 많은 빵이 있다예요. 빵이 사실 모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A lot of,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bread 자체를 복수 형태나 단수 형태로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글로 먼저 말씀드렸던 love, hope, happiness, health, peace, beauty, information 같은 것들이죠. 예문은 beauty is not important to her 하게 되면은 미가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용기나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용기를 표현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A cup of tea. 차인데 컵에 담는 거예요. A glass of juice 하면 주스 한 잔. 주스를 글라스에 담은 거죠. A piece of cake 하면은 케이크 한 조각. A slice of cheese, a piece of cheese. 치즈를 세는 것이 조각이 slice도 있고 piece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sheet 또는 piece로 종이도 두 가지 종류로 셀 수 있고 빵이 덩어리로 세다 보니까 loaf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 한 병, a bottle of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스푼 가득한 설탕 할 때 a spoonful of sugar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복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가 두 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놔두고 이 단위로 측정되는 애들, 얘네들이 복수 형태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차 두 잔 하면 two cups of tea 이런 식으로. 예문을 보면은 I enjoy a cup of tea in the morning 하게 되면 아침에 차 한 잔씩 즐긴다 해요. He drinks two bottles of water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물 두 병을 마시는 거죠. 자, water는 s를 붙이지 않고 water를 세고 있는 용기, bottle을 지금 복수 형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two bottles of water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줍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관사를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관사가 명사랑 짝꿍이다 보니까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명사 공부할 때 같이 살짝 언급하면 될 것 같아요. 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앞에 살짝 언급한 것처럼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하나일 때 쓰이는 거죠. 그리고 모음을 시작할 때만 on을 써준다 해요. 그 중에 좀 예외라기보다는 주의해야 될 사항.
앞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알파벳 U는 발음이 두 종류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라고 발음될 때만 모음 취급을 해주고 U라고 발음될 때는 자음 취급을 해준다예요. 그래서 umbrella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나죠. 그래서 모음 앞이니까 on umbrella. uniform 같은 경우에는 U 발음이 나니까 앞에 어를 써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부정관사가 하나만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개죠. I ate an apple에서 나 사과 하나 먹었어 이렇게. 근데 아까 부정관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처음 언급되는 명사일 경우에 걔가 셀 수 있으면은 어나 on을 써준다예요. 처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I bought a car예요. 내가 차 한 대를 샀어. 한 대인 건 맞는데 차 한 대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the car is black 하면은 그 차가 검정색이에요. 자, 정관사는 정해져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명사 앞에 쓰는 건데 내가 차 한 대를 살 때는 처음 언급되는 거죠. 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는 그 차, 이제부터는 어떤 차인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급될 때부터는 정관사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뭐뭐마다, 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study English 2 hours a day 하면은 내가 영어를 2시간씩 공부하는데 뭐예요? 하루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종족 대표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dog is a faithful animal 해서 개 한 마리가 충성스러운 동물이다가 아니라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라고 종족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이런 부정관사를 쓰는 거죠. 그럼 정관사는 정해진 것 앞에 쓰는 건데 부정관사와 조금 다른 것은 부정관사는 셀 수 있는 애 앞에만 오는데 부정관사는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뭔가 정해졌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단수형이든 복수형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정관사와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보면은 앞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언급할 때 제가 부정관사 2번에 설명한 거죠. I bought a car. 내가 차 한 대를 샀는데 그 차가 이제부터는 어떤 차인지 알아요. 그럴 때는 the car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문장에서 맨 처음 다뤄지는 명사이긴 한데 대화 당사자들이 이게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명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the를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close the door please 하면 문 좀 닫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문인지를 다 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정관사 the를 쓸 수 있다 해요.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것 앞에도 the를 씁니다. 그래서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가 하나고 태양이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것 앞에 the를 써준다. 그리고 요거는 습관적으로 쓰는 건데요. 악기 이름 앞에 I play the piano. 나 피아노 쳐. I play the piano. 여기서는 어라고 쓰지 않고 악기 앞에서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용적으로 the를 쓴다. 그 다음에 부정관사의 종족대표를 정관사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하면은 개란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라고 종족대표를 표현할 때 정관사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어법이 항상 어렵게 와닿을 수 있지만 마음을 좀 비우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여러 번 돌려보고 이 복습을 잘한다면 언제부턴가 어법이 생각보다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빠이빠이!